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입니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때로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때로는 작은 허기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한국인이라면 이런 날 예인지 모르게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전과 막걸리입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기름 위에서 익어가는 전의 소리가 닮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굳은 날씨에 잠시 멈추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위로를 얻던 우리 민족의 오랜 기억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오는 날의 낭만과 위로를 가득 담은 두 가지의 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맛의 조화, 감자전과 애호박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순간을 선물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전 한 조각과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박하지만 깊은 맛, 감자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는 땅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위로를 주죠. 맛있는 감자전의 첫걸음은 감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믹서기를 사용하지만 믹서는 감자의 입자를 너무 곱게 갈아버려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해치기 쉽습니다. 전통 방식인 강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인 도구인 다지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갈지 않는 것입니다. 버튼을 여러 번 짧게 끊어 누르며 감자의 입자가 살짝 씹힐 정도로만 다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씹을 때마다 감자의 구수한 맛과 쫄깃한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자전의 또 다른 과제는 바로 갈변 현상입니다. 갈아놓은 감자는 공기와 만나면 금세 거무스름하게 변해버리죠. 이를 방지하는 지혜가 바로 양파의 활용에 있습니다. 전체 감자 중 마지막 일부와 양파 반 개 정도를 함께 넣고 이번에는 조금 더 곱게 갈아줍니다. 곱게 갈린 감자와 양파에서 나온 수분은 반죽 전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양파의 성분은 감자의 갈변을 마법처럼 막아줍니다. 이제 반죽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소금으로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춥니다. 간장에 찍어 먹을 것을 고려해 삼삼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삭함의 비밀 병기, 튀김가루를 서너 숟가락 넣어줍니다. 튀김가루의 전분 성분이 전의 가장자리를 과자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집에 메밀가루가 있다면 한두 숟가락 추가해보세요. 구수한 풍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달궈진 팬에 건강한 현미유를 넉넉히 두릅니다.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을 익게 하는 것을 넘어 맛과 향을 돋우고 바삭한 식감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죽이 팬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교향곡이 됩니다. 감자전은 여러 번 뒤집기보다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완전히 익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바삭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음은 감자전의 든든함과는 또 다른 매력, 애호박전의 싱그러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애호박전은 여름의 채소들이 어우러지는 맛의 향연입니다. 주재료인 애호박을 가늘게 채 썰고 여기에 단맛을 더해줄 양파와 향긋한 부추를 더합니다. 만약 깻잎이 있다면 깻잎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맛의 활용점정,
바로 청양고추입니다. 넉넉하게 썰어 넣은 청양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채소전의 맛을 확 끌어올려 먹는 내내 입안을 즐겁게 합니다. 채소전의 반죽은 감자전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밀가루는 주연이 아닌 채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연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약 6대4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되 채소의 양에 비해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가루가 채소에 겨우 묻어날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특별한 비법을 더해봅니다. 바로 탄산수입니다. 물 대신 차가운 탄산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의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탄산의 기포가 반죽 속에 미세한 공기층을 만들어 전을 훨씬 더 가볍고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반죽을 하기 전 마른 가루들을 채소와 먼저 버무려 보세요. 채소 자체의 수분이 나와 필요한 물의 양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자, 이제 애호박전도 기름 위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얇게 편 반죽 위로 애호박의 초록빛과 부추의 신선함, 고추의 붉은 빛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채소전은 오래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앞뒤로 빠르게 부쳐냅니다. 탄산수를 만난 반죽이 기름 속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황금빛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드디어 두 가지의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깊은 맛을 담은 노릇노릇한 감자전, 다른 하나는 여름의 싱그러움을 품은 파릇파릇한 애호박전입니다. 먼저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자리가 부서지고 이내 쫀득하고 차진 속살이 혀를 감쌉니다. 씹을수록 감자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갑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순수한 감자 본연의 맛이 주는 위로입니다. 다음은 애호박전 차례입니다. 한 입 가득 넣자 애호박의 달큰한 즙과 양파의 감칠맛, 부추의 향긋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청양고추의 기분 좋은 매콤함. 이것은 단순한 전이 아니라 잘 차려진 채소 요리와 같습니다. 탄산수 덕분인지 식감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바삭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완벽한 식탁에 마침표를 찍어줄 친구, 막걸리가 있습니다. 뽀얀 빛깔의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면 달큼하면서도 톡 쏘는 청량감이 기름진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전 한 입, 막걸리 한 모금.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 전을 부치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온기를 느끼는 하나의 의식과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과 위안을 발견합니다. 오늘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빗소리가 여러분에게 지글지글 맛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가 되었기를 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입니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때로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때로는 작은 허기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한국인이라면 이런 날 왜인지 모르게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전과 막걸리입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기름 위에서 익어가는 전의 소리가 닮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굳은 날씨에 잠시 멈추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위로를 얻던 우리 민족의 오랜 기억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오는 날의 낭만과 위로를 가득 담은 두 가지의 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맛의 조화,
감자전과 애호박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순간을 선물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전 한 조각과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박하지만 깊은 맛, 감자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는 땅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위로를 주죠. 맛있는 감자전의 첫걸음은 감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믹서기를 사용하지만 믹서는 감자의 입자를 너무 곱게 갈아버려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해치기 쉽습니다. 전통 방식인 강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인 도구인 다지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갈지 않는 것입니다. 버튼을 여러 번 짧게 끊어 누르며 감자의 입자가 살짝 씹힐 정도로만 다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씹을 때마다 감자의 구수한 맛과 쫄깃한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자전의 또 다른 과제는 바로 갈변 현상입니다. 갈아놓은 감자는 공기와 만나면 금세 거무스름하게 변해버리죠. 이를 방지하는 지혜가 바로 양파의 활용에 있습니다. 전체 감자 중 마지막 일부와 양파 반 개 정도를 함께 넣고 이번에는 조금 더 곱게 갈아줍니다. 곱게 갈린 감자와 양파에서 나온 수분은 반죽 전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양파의 성분은 감자의 갈변을 마법처럼 막아줍니다. 이제 반죽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소금으로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춥니다. 간장에 찍어 먹을 것을 고려해 삼삼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삭함의 비밀 병기, 튀김가루를 서너 숟가락 넣어줍니다. 튀김가루의 전분 성분이 전의 가장자리를 과자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집에 메밀가루가 있다면 한두 숟가락 추가해보세요. 구수한 풍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달궈진 팬에 건강한 현미유를 넉넉히 두릅니다.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을 익게 하는 것을 넘어 맛과 향을 돋우고 바삭한 식감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죽이 팬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교향곡이 됩니다. 감자전은 여러 번 뒤집기보다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완전히 익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바삭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음은 감자전의 든든함과는 또 다른 매력, 애호박전의 싱그러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애호박전은 여름의 채소들이 어우러지는 맛의 향연입니다. 주재료인 애호박을 가늘게 채 썰고 여기에 단맛을 더해줄 양파와 향긋한 부추를 더합니다. 만약 깻잎이 있다면 깻잎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맛의 활용점정, 바로 청양고추입니다. 넉넉하게 썰어 넣은 청양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채소전의 맛을 확 끌어올려 먹는 내내 입안을 즐겁게 합니다. 채소전의 반죽은 감자전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밀가루는 주연이 아닌 채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연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약 6대4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되 채소의 양에 비해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가루가 채소에 겨우 묻어날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특별한 비법을 더해봅니다. 바로 탄산수입니다. 물 대신 차가운 탄산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의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탄산의 기포가 반죽 속에 미세한 공기층을 만들어 전을 훨씬 더 가볍고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반죽을 하기 전 마른 가루들을 채소와 먼저 버무려 보세요. 채소 자체의 수분이 나와 필요한 물의 양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자, 이제 애호박전도 기름 위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얇게 편 반죽 위로 애호박의 초록빛과 부추의 신선함, 고추의 붉은 빛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채소전은 오래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앞뒤로 빠르게 부쳐냅니다. 탄산수를 만난 반죽이 기름 속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황금빛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드디어 두 가지의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깊은 맛을 담은 노릇노릇한 감자전, 다른 하나는 여름의 싱그러움을 품은 파릇파릇한 애호박전입니다. 먼저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자리가 부서지고 이내 쫀득하고 차진 속살이 혀를 감쌉니다. 씹을수록 감자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갑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순수한 감자 본연의 맛이 주는 위로입니다. 다음은 애호박전 차례입니다. 한 입 가득 넣자 애호박의 달큰한 즙과 양파의 감칠맛, 부추의 향긋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청양고추의 기분 좋은 매콤함. 이것은 단순한 전이 아니라 잘 차려진 채소 요리와 같습니다. 탄산수 덕분인지 식감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바삭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완벽한 식탁에 마침표를 찍어줄 친구, 막걸리가 있습니다. 뽀얀 빛깔의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면 달큼하면서도 톡 쏘는 청량감이 기름진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전 한 입, 막걸리 한 모금.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 전을 부치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온기를 느끼는 하나의 의식과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과 위안을 발견합니다. 오늘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빗소리가 여러분에게 지글지글 맛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가 되었기를 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입니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때로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때로는 작은 허기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한국인이라면 이런 날 왜인지 모르게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전과 막걸리입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기름 위에서 익어가는 전의 소리가 닮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굳은 날씨에 잠시 멈추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위로를 얻던 우리 민족의 오랜 기억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오는 날의 낭만과 위로를 가득 담은 두 가지의 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맛의 조화, 감자전과 애호박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순간을 선물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전 한 조각과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박하지만 깊은 맛, 감자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는 땅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위로를 주죠. 맛있는 감자전의 첫걸음은 감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믹서기를 사용하지만 믹서는 감자의 입자를 너무 곱게 갈아버려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해치기 쉽습니다.
전통 방식인 강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인 도구인 다지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갈지 않는 것입니다. 버튼을 여러 번 짧게 끊어 누르며 감자의 입자가 살짝 씹힐 정도로만 다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씹을 때마다 감자의 구수한 맛과 쫄깃한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자전의 또 다른 과제는 바로 갈변 현상입니다. 갈아놓은 감자는 공기와 만나면 금세 거무스름하게 변해버리죠. 이를 방지하는 지혜가 바로 양파에 활용해 있습니다. 전체 감자 중 마지막 일부와 양파 반 개 정도를 함께 넣고 이번에는 조금 더 곱게 갈아줍니다. 곱게 갈린 감자와 양파에서 나온 수분은 반죽 전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양파의 성분은 감자의 갈변을 마법처럼 막아줍니다. 이제 반죽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소금으로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춥니다. 간장에 찍어 먹을 것을 고려해 삼삼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삭함의 비밀 병기, 튀김가루를 서너 숟가락 넣어줍니다. 튀김가루의 전분 성분이 전에 가장자리를 과자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집에 메밀가루가 있다면 한두 숟가락 추가해보세요. 구수한 풍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달궈진 팬에 건강한 현미유를 넉넉히 두릅니다.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을 익게 하는 것을 넘어 맛과 향을 돋우고 바삭한 식감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죽이 팬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교향곡이 됩니다. 감자전은 여러 번 뒤집기보다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완전히 익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바삭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음은 감자전의 든든함과는 또 다른 매력, 애호박전의 싱그러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애호박전은 여름의 채소들이 어우러지는 맛의 향연입니다. 주재료인 애호박을 가늘게 채 썰고 여기에 단맛을 더해줄 양파와 향긋한 부추를 더합니다. 만약 깻잎이 있다면 깻잎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맛의 활용점정, 바로 청양고추입니다. 넉넉하게 썰어 넣은 청양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채소전의 맛을 확 끌어올려 먹는 내내 입안을 즐겁게 합니다. 채소전의 반죽은 감자전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밀가루는 주연이 아닌 채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연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약 6대4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되 채소의 양에 비해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가루가 채소에 겨우 묻어날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특별한 비법을 더해봅니다. 바로 탄산수입니다. 물 대신 차가운 탄산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의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탄산의 기포가 반죽 속에 미세한 공기층을 만들어 전을 훨씬 더 가볍고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반죽을 하기 전 마른 가루들을 채소와 먼저 버무려 보세요. 채소 자체의 수분이 나와 필요한 물의 양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자, 이제 애호박전도 기름 위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얇게 편 반죽 위로 애호박의 초록빛과 부추의 신선함, 고추의 붉은 빛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채소전은 오래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앞뒤로 빠르게 부쳐냅니다. 탄산수를 만난 반죽이 기름 속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황금빛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드디어 두 가지의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깊은 맛을 담은 노릇노릇한 감자전, 다른 하나는 여름의 싱그러움을 품은 파릇파릇한 애호박전입니다. 먼저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자리가 부서지고 이내 쫀득하고 차진 속살이 혀를 감쌉니다. 씹을수록 감자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갑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순수한 감자 본연의 맛이 주는 위로입니다. 다음은 애호박전 차례입니다. 한 입 가득 넣자 애호박의 달큰한 즙과 양파의 감칠맛, 부추의 향긋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청양고추의 기분 좋은 매콤함. 이것은 단순한 전이 아니라 잘 차려진 채소 요리와 같습니다. 탄산수 덕분인지 식감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바삭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완벽한 식탁에 마침표를 찍어줄 친구, 막걸리가 있습니다. 뽀얀 빛깔의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면 달큼하면서도 톡 쏘는 청량감이 기름진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전 한 입, 막걸리 한 모금.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 전을 부치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온기를 느끼는 하나의 의식과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과 위안을 발견합니다. 오늘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빗소리가 여러분에게 지글지글 맛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가 되었기를 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입니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때로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때로는 작은 허기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한국인이라면 이런 날 예인지 모르게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전과 막걸리입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기름 위에서 익어가는 전의 소리가 닮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굳은 날씨에 잠시 멈추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위로를 얻던 우리 민족의 오랜 기억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오는 날의 낭만과 위로를 가득 담은 두 가지의 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맛의 조화, 감자전과 애호박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순간을 선물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전 한 조각과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박하지만 깊은 맛, 감자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는 땅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위로를 주죠. 맛있는 감자전의 첫걸음은 감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믹서기를 사용하지만 믹서는 감자의 입자를 너무 곱게 갈아버려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해치기 쉽습니다. 전통 방식인 강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인 도구인 다지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갈지 않는 것입니다. 버튼을 여러 번 짧게 끊어 누르며 감자의 입자가 살짝 씹힐 정도로만 다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씹을 때마다 감자의 구수한 맛과 쫄깃한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자전의 또 다른 과제는 바로 갈변 현상입니다. 갈아놓은 감자는 공기와 만나면 금세 거무스름하게 변해버리죠. 이를 방지하는 지혜가 바로 양파의 활용에 있습니다.
전체 감자 중 마지막 일부와 양파 반 개 정도를 함께 넣고 이번에는 조금 더 곱게 갈아줍니다. 곱게 갈린 감자와 양파에서 나온 수분은 반죽 전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양파의 성분은 감자의 갈변을 마법처럼 막아줍니다. 이제 반죽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소금으로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춥니다. 간장에 찍어 먹을 것을 고려해 삼삼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삭함의 비밀 병기, 튀김가루를 서너 숟가락 넣어줍니다. 튀김가루의 전분 성분이 전에 가장자리를 과자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집에 메밀가루가 있다면 한두 숟가락 추가해보세요. 구수한 풍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달궈진 팬에 건강한 현미유를 넉넉히 두릅니다.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을 익게 하는 것을 넘어 맛과 향을 돋우고 바삭한 식감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죽이 팬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교향곡이 됩니다. 감자전은 여러 번 뒤집기보다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완전히 익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바삭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음은 감자전의 든든함과는 또 다른 매력, 애호박전의 싱그러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애호박전은 여름의 채소들이 어우러지는 맛의 향연입니다. 주재료인 애호박을 가늘게 채 썰고 여기에 단맛을 더해줄 양파와 향긋한 부추를 더합니다. 만약 깻잎이 있다면 깻잎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맛의 활용점정, 바로 청양고추입니다. 넉넉하게 썰어 넣은 청양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채소전의 맛을 확 끌어올려 먹는 내내 입안을 즐겁게 합니다. 채소전의 반죽은 감자전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밀가루는 주연이 아닌 채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연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약 6대4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되 채소의 양에 비해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가루가 채소에 겨우 묻어날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특별한 비법을 더해봅니다. 바로 탄산수입니다. 물 대신 차가운 탄산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의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탄산의 기포가 반죽 속에 미세한 공기층을 만들어 전을 훨씬 더 가볍고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반죽을 하기 전 마른 가루들을 채소와 먼저 버무려 보세요. 채소 자체의 수분이 나와 필요한 물의 양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자, 이제 애호박전도 기름 위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얇게 편 반죽 위로 애호박의 초록빛과 부추의 신선함, 고추의 붉은 빛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채소전은 오래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앞뒤로 빠르게 부쳐냅니다. 탄산수를 만난 반죽이 기름 속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황금빛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드디어 두 가지의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깊은 맛을 담은 노릇노릇한 감자전, 다른 하나는 여름의 싱그러움을 품은 파릇파릇한 애호박전입니다. 먼저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자리가 부서지고 이내 쫀득하고 차진 속살이 혀를 감쌉니다. 씹을수록 감자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갑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순수한 감자 본연의 맛이 주는 위로입니다. 다음은 애호박전 차례입니다. 한 입 가득 넣자 애호박의 달큰한 즙과 양파의 감칠맛,
부추의 향긋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청양고추의 기분 좋은 매콤함. 이것은 단순한 전이 아니라 잘 차려진 채소 요리와 같습니다. 탄산수 덕분인지 식감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바삭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완벽한 식탁에 마침표를 찍어줄 친구, 막걸리가 있습니다. 뽀얀 빛깔의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면 달큼하면서도 톡 쏘는 청량감이 기름진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전 한 입, 막걸리 한 모금.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 전을 부치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온기를 느끼는 하나의 의식과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과 위안을 발견합니다. 오늘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빗소리가 여러분에게 지글지글 맛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입니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때로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때로는 작은 허기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한국인이라면 이런 날 예인지 모르게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전과 막걸리입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기름 위에서 익어가는 전의 소리가 닮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굳은 날씨에 잠시 멈추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위로를 얻던 우리 민족의 오랜 기억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오는 날의 낭만과 위로를 가득 담은 두 가지의 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맛의 조화, 감자전과 애호박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순간을 선물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전 한 조각과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박하지만 깊은 맛, 감자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는 땅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위로를 주죠. 맛있는 감자전의 첫걸음은 감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믹서기를 사용하지만 믹서는 감자의 입자를 너무 곱게 갈아버려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해치기 쉽습니다. 전통 방식인 강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인 도구인 다지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갈지 않는 것입니다. 버튼을 여러 번 짧게 끊어 누르며 감자의 입자가 살짝 씹힐 정도로만 다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씹을 때마다 감자의 구수한 맛과 쫄깃한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자전의 또 다른 과제는 바로 갈변 현상입니다. 갈아놓은 감자는 공기와 만나면 금세 거무스름하게 변해버리죠. 이를 방지하는 지혜가 바로 양파의 활용에 있습니다. 전체 감자 중 마지막 일부와 양파 반 개 정도를 함께 넣고 이번에는 조금 더 곱게 갈아줍니다. 곱게 갈린 감자와 양파에서 나온 수분은 반죽 전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양파의 성분은 감자의 갈변을 마법처럼 막아줍니다. 이제 반죽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소금으로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춥니다. 간장에 찍어 먹을 것을 고려해 삼삼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삭함의 비밀 병기, 튀김가루를 서너 숟가락 넣어줍니다. 튀김가루의 전분 성분이 전의 가장자리를 과자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집에 메밀가루가 있다면 한두 숟가락 추가해보세요.
구수한 풍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달궈진 팬에 건강한 현미유를 넉넉히 두릅니다.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을 익게 하는 것을 넘어 맛과 향을 돋우고 바삭한 식감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죽이 팬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교향곡이 됩니다. 감자전은 여러 번 뒤집기보다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완전히 익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바삭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음은 감자전의 든든함과는 또 다른 매력, 애호박전의 싱그러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애호박전은 여름의 채소들이 어우러지는 맛의 향연입니다. 주재료인 애호박을 가늘게 채 썰고 여기에 단맛을 더해줄 양파와 향긋한 부추를 더합니다. 만약 깻잎이 있다면 깻잎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맛의 활용점정, 바로 청양고추입니다. 넉넉하게 썰어 넣은 청양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채소전의 맛을 확 끌어올려 먹는 내내 입안을 즐겁게 합니다. 채소전의 반죽은 감자전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밀가루는 주연이 아닌 채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연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약 6대4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되 채소의 양에 비해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가루가 채소에 겨우 묻어날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특별한 비법을 더해봅니다. 바로 탄산수입니다. 물 대신 차가운 탄산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의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탄산의 기포가 반죽 속에 미세한 공기층을 만들어 전을 훨씬 더 가볍고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반죽을 하기 전 마른 가루들을 채소와 먼저 버무려 보세요. 채소 자체의 수분이 나와 필요한 물의 양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자, 이제 애호박전도 기름 위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얇게 편 반죽 위로 애호박의 초록빛과 부추의 신선함, 고추의 붉은 빛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채소전은 오래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앞뒤로 빠르게 부쳐냅니다. 탄산수를 만난 반죽이 기름 속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황금빛으로 부풀어 오릅니다. 드디어 두 가지의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깊은 맛을 담은 노릇노릇한 감자전, 다른 하나는 여름의 싱그러움을 품은 파릇파릇한 애호박전입니다. 먼저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자리가 부서지고 이내 쫀득하고 차진 속살이 혀를 감쌉니다. 씹을수록 감자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갑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순수한 감자 본연의 맛이 주는 위로입니다. 다음은 애호박전 차례입니다. 한 입 가득 넣자 애호박의 달큰한 즙과 양파의 감칠맛, 부추의 향긋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청양고추의 기분 좋은 매콤함. 이것은 단순한 전이 아니라 잘 차려진 채소 요리와 같습니다. 탄산수 덕분인지 식감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바삭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완벽한 식탁에 마침표를 찍어줄 친구, 막걸리가 있습니다. 뽀얀 빛깔의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면 달큼하면서도 톡 쏘는 청량감이 기름진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전 한 입, 막걸리 한 모금.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 전을 부치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온기를 느끼는 하나의 의식과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과 위안을 발견합니다. 오늘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빗소리가 여러분에게 지글지글 맛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가 되었기를 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입니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때로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때로는 작은 허기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한국인이라면 이런 날 예인지 모르게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전과 막걸리입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기름 위에서 익어가는 전의 소리가 닮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굳은 날씨에 잠시 멈추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위로를 얻던 우리 민족의 오랜 기억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오는 날의 낭만과 위로를 가득 담은 두 가지의 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맛의 조화, 감자전과 애호박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순간을 선물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전 한 조각과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박하지만 깊은 맛, 감자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는 땅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위로를 주죠. 맛있는 감자전의 첫걸음은 감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믹서기를 사용하지만 믹서는 감자의 입자를 너무 곱게 갈아버려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해치기 쉽습니다. 전통 방식인 강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인 도구인 다지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갈지 않는 것입니다. 버튼을 여러 번 짧게 끊어 누르며 감자의 입자가 살짝 씹힐 정도로만 다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씹을 때마다 감자의 구수한 맛과 쫄깃한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자전의 또 다른 과제는 바로 갈변 현상입니다. 갈아놓은 감자는 공기와 만나면 금세 거무스름하게 변해버리죠. 이를 방지하는 지혜가 바로 양파의 활용에 있습니다. 전체 감자 중 마지막 일부와 양파 반 개 정도를 함께 넣고 이번에는 조금 더 곱게 갈아줍니다. 곱게 갈린 감자와 양파에서 나온 수분은 반죽 전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양파의 성분은 감자의 갈변을 마법처럼 막아줍니다. 이제 반죽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소금으로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춥니다. 간장에 찍어 먹을 것을 고려해 삼삼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삭함의 비밀 병기, 튀김가루를 서너 숟가락 넣어줍니다. 튀김가루의 전분 성분이 전의 가장자리를 과자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집에 메밀가루가 있다면 한두 숟가락 추가해보세요. 구수한 풍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달궈진 팬에 건강한 현미유를 넉넉히 두릅니다.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을 익게 하는 것을 넘어 맛과 향을 돋우고 바삭한 식감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죽이 팬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교향곡이 됩니다. 감자전은 여러 번 뒤집기보다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완전히 익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자리가 황금비두로 변하며 바삭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음은 감자전의 든든함과는 또 다른 매력, 애호박전의 싱그러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애호박전은 여름의 채소들이 어우러지는 맛의 향연입니다. 주재료인 애호박을 가늘게 채 썰고 여기에 단맛을 더해줄 양파와 향긋한 부추를 더합니다. 만약 깻잎이 있다면 깻잎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맛의 활용점정, 바로 청양고추입니다. 넉넉하게 썰어 넣은 청양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채소전의 맛을 확 끌어올려 먹는 내내 입안을 즐겁게 합니다. 채소전의 반죽은 감자전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밀가루는 주연이 아닌 채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연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약 6대4의 비율로 섞어 사용하되 채소의 양에 비해 아주 적은 양만 사용합니다. 가루가 채소에 겨우 묻어날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의 특별한 비법을 더해봅니다. 바로 탄산수입니다. 물 대신 차가운 탄산수를 조금씩 부어가며 반죽의 농도를 맞추는 것입니다. 탄산의 기포가 반죽 속에 미세한 공기층을 만들어 전을 훨씬 더 가볍고 바삭하게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반죽을 하기 전 마른 가루들을 채소와 먼저 버무려 보세요. 채소 자체의 수분이 나와 필요한 물의 양을 가늠하기 쉬워집니다. 자, 이제 애호박전도 기름 위로 올라갈 시간입니다. 얇게 편 반죽 위로 애호박의 초록빛과 부추의 신선함, 고추의 붉은빛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채소전은 오래 익힐 필요가 없습니다. 채소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도록 앞뒤로 빠르게 부쳐냅니다. 탄산수를 만난 반죽이 기름 속에서 경쾌한 소리를 내며 황금비두로 부풀어 오릅니다. 드디어 두 가지의 전이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는 땅의 깊은 맛을 담은 노릇노릇한 감자전, 다른 하나는 여름의 싱그러움을 품은 파릇파릇한 애호박전입니다. 먼저 감자전을 한 입 베어 뭅니다. 바삭하는 소리와 함께 가장자리가 부서지고 이내 쫀득하고 차진 속살이 혀를 감쌉니다. 씹을수록 감자 특유의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져나갑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은 순수한 감자 본연의 맛이 주는 위로입니다. 다음은 애호박전 차례입니다. 한 입 가득 넣자 애호박의 달큰한 즙과 양파의 감칠맛, 부추의 향긋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오는 청양고추의 기분 좋은 매콤함. 이것은 단순한 전이 아니라 잘 차려진 채소 요리와 같습니다. 탄산수 덕분인지 식감은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바삭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완벽한 식탁에 마침표를 찍어줄 친구, 막걸리가 있습니다. 뽀얀 빛깔의 막걸리 한 잔을 들이켜면 달큼하면서도 톡 쏘는 청량감이 기름진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해줍니다. 전 한 입, 막걸리 한 모금. 이보다 더 완벽한 조합이 있을까요? 비 오는 날, 전을 부치는 행위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온기를 느끼는 하나의 의식과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 자신과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따뜻한 음식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작은 행복과 위안을 발견합니다. 오늘 창밖에 비가 내리고 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그 빗소리가 여러분에게 지글지글 맛있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따뜻한 쉼표가 되었기를 비가 내리는 주말 저녁입니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는 때로는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때로는 작은 허기를 불러일으키곤 하죠.
한국인이라면 이런 날 예인지 모르게 지글거리는 소리와 고소한 냄새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전과 막걸리입니다.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와 기름 위에서 익어가는 전의 소리가 닮았기 때문일까요? 혹은 굳은 날씨에 잠시 멈추어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위로를 얻던 우리 민족의 오랜 기억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오는 날의 낭만과 위로를 가득 담은 두 가지의 전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가장 서민적이면서도 가장 완벽한 맛의 조화, 감자전과 애호박전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따뜻한 순간을 선물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온기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전 한 조각과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박하지만 깊은 맛, 감자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자는 땅의 기운을 오롯이 품고 있는 식재료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든든한 위로를 주죠. 맛있는 감자전의 첫걸음은 감자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의를 위해 믹서기를 사용하지만 믹서는 감자의 입자를 너무 곱게 갈아버려 특유의 쫄깃한 식감을 해치기 쉽습니다. 전통 방식인 강판에 가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인 도구인 다지기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완전히 갈지 않는 것입니다. 버튼을 여러 번 짧게 끊어 누르며 감자의 입자가 살짝 씹힐 정도로만 다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씹을 때마다 감자의 구수한 맛과 쫄깃한 질감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감자전의 또 다른 과제는 바로 갈변 현상입니다. 갈아놓은 감자는 공기와 만나면 금세 거무스름하게 변해버리죠. 이를 방지하는 지혜가 바로 양파의 활용에 있습니다. 전체 감자 중 마지막 일부와 양파 반 개 정도를 함께 넣고 이번에는 조금 더 곱게 갈아줍니다. 곱게 갈린 감자와 양파에서 나온 수분은 반죽 전체를 부드럽게 연결해주고 양파의 성분은 감자의 갈변을 마법처럼 막아줍니다. 이제 반죽에 생명을 불어넣을 차례입니다. 소금으로 각자의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춥니다. 간장에 찍어 먹을 것을 고려해 삼삼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삭함의 비밀 병기, 튀김가루를 서너 숟가락 넣어줍니다. 튀김가루의 전분 성분이 전의 가장자리를 과자처럼 바삭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만약 집에 메밀가루가 있다면 한두 숟가락 추가해보세요. 구수한 풍미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달궈진 팬에 건강한 현미유를 넉넉히 두릅니다. 전을 부칠 때는 기름을 아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름은 단순히 음식을 익게 하는 것을 넘어 맛과 향을 돋우고 바삭한 식감을 완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죽이 팬에 닿는 순간 치익 하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소리가 빗소리와 어우러져 우리의 식욕을 자극하는 교향곡이 됩니다. 감자전은 여러 번 뒤집기보다 한쪽 면이 노릇노릇하게 완전히 익었을 때 한 번만 뒤집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자리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바삭하게 익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의 즐거움입니다. 다음은 감자전의 든든함과는 또 다른 매력, 애호박전의 싱그러운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애호박전은 여름의 채소들이 어우러지는 맛의 향연입니다. 주재료인 애호박을 가늘게 채 썰고 여기에 단맛을 더해줄 양파와 향긋한 부추를 더합니다. 만약 깻잎이 있다면 깻잎을 듬성듬성 썰어 넣어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맛의 활용점정, 바로 청양고추입니다. 넉넉하게 썰어 넣은 청양고추의 알싸한 매운맛은 자칫 심심할 수 있는 채소전의 맛을 확 끌어올려 먹는 내내 입안을 즐겁게 합니다.
채소전의 반죽은 감자전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밀가루는 주연이 아닌 채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조연에 머물러야 합니다. 부침가루와 튀김가루를 약